한때 최악의 세대라 불리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루피, 키드, 그리고 로우. 이들은 거대한 구시대의 상징이자 넘을 수 없는 벽이라 여겨졌던 사왕, 빅명과 카이도를 차례로 무너뜨리며 바다의 질서를 새로 썼습니다. 세상은 환호했고 마침내 낡은 시대가 저물고 그들이 주도하는 찬란한 신시대가 도래했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여운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상황을 꺾으며 정점에 도달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바다는 더욱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우는 검은수염 티치의 어둠 열매 앞에 무릎을 꿇었고 키드는 붉은 머리 샹크스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처절한 패배는 그들에게 단순한 좌절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넘어야 할 벽은 단순히 이전 세대의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권력의 구조가 세계의 밑바닥에 숨겨져 있음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루피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왕의 자리에 오르며 신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고 자부했던 순간 그는 이무라는 절대 권력자와 마주하며 자신의 승리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정점이라 믿었던 곳에서 내려다본 것은 찬란한 미래가 아니라 결코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이었죠. 결국 사왕을 꺾어낸 승전보는 거대한 세계라는 무대 위에서는 작은 파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시대의 주인공들이라 칭송받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마주한 진짜 세계의 거대함 앞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과 고립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이어 발생한 루피의 패배가 남긴 기묘하고도 불길한 숫자적 암시입니다. 몽키디 가문과 88이라는 숫자가 그려내는 운명적인 평행이론은 마치 거대한 비극의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해군의 영웅 몽키디 가프였습니다. 그는 1088화에서 자신의 위선과 명성이 무색할 만큼 참담하고도 비극적인 패배를 맞이하며 시대의 한 페이지를 저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확히 100화가 지난 1188화, 이번에는 그의 승자인 루피마저 절대 권력자 이무 앞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맛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88이라는 숫자가 가문의 일원이 치명적인 몰락을 겪는 운명의 기점이 되는 이 기묘한 규칙성은 자연스럽게 다음 타깃이 누군지에 대한 섬뜩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시선은 자연스레 가문의 다음 세대이자 혁명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정점에 서 있는 몽키디 드래곤에게로 향합니다. 만약 이 숫자적 암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가문을 옥죄는 거대한 운명의 굴레라면 벨에 쌓여있던 사나이 드래곤 역시 1288화라는 지점에서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패배의 서사를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불길한 가설 속에서 드래곤을 끝내 좌절시킬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현 해군 원수 붉은 개 아카이누입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일부 3대장과 몽키디 가문 사이에 흐르는 지독한 대립의 서사에 있습니다. 이미 쿠자는 스승이었던 몽키디 가프와 충돌했고 키자루는 손자인 몽키디 루피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남은 한 명인 아카이누가 결국 혁명군의 수장이자 루피의 아버지 몽키디 드래곤과 운명적인 일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추측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현재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동갑내기이며 아카이누는 유독 드래곤의 행보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집착에 가까운 적대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여기에 드래곤이 과거 해군 출신이었다는 설정을 대입해보면 두 사람의 과거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마도 그들은 해군 시절 동기로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이였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정의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극단적인 차이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깊은 악연이 싹텄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의 동료가 이제는 세계의 질서를 지키려는 절대적 정의와 이를 전복하려는 혁명의 이름으로 다시 만나 서로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몽키디 가문이 일부 시절의 3대장을 상대로 반드시 패배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몽키디 가프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가 쿠잔에게 패배했다는 것은 표면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가프는 단독 대결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검은수염의 적단이라는 집단적인 협공 앞에 전략적으로 희생된 것에 가깝습니다. 루피 역시 키자루와의 대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피는 니카로 각성하여 키자루를 확실하게 제압하며 자신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루피의 후퇴는 기어 피프트가 가진 시간 제한이라는 물리적 부작용이 강제한 일시적인 공백이었을 뿐이죠. 즉 가문과 3대장이 만나는 구도가 1088화에서 1188화로 이어지는 백화 단위의 숫자적 암시와 완벽하게 겹친다고 해서 그것이 곧 3대장에 대한 전면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후보는 세계정부입니다. 코알라의 발언을 통해 명확해졌듯 혁명군의 최종 목표는 세계정부라는 시스템이 아닌 그 정점에서 군림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의 타도입니다. 반면 신의 계수단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한쪽의 승리는 다른 한쪽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기에 그들의 전쟁은 타협의 여지 없이 필연적입니다.
실제로 드래곤은 굴량공수의 작전을 시작하며 신의 기사단과의 대결을 예고했죠. 원피스의 서사는 해적왕이라는 목표를 향한 루피의 모험과 세계의 진실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됩니다. 서왕과 해군본부가 전제의 축을 담당했다면 세계 정부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무력 집단은 신의 기사단의 후자의 측, 즉 이야기의 최종적인 이데올로기 전쟁의 상징입니다. 드래곤은 스스로가 해군 대장이나 CP0가 아닌 신의 기사단을 최종 상대로 지목한 것은 이 싸움이 원피스 세계관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마지막 전쟁임을 오다스미 공인한 것과 같겠죠. 이처럼 필연적인 싸움에는 반드시 그 운명이 시작된 기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갓벨리 사건은 바로 그 기원으로서 이념적 대립의 개인적인 감정과 역사를 부여하는 완벽한 장치입니다. 17세의 드래곤에게 갓벨리는 단순한 임무 실패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젊은이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재정립된 장소입니다. 그는 천룡인의 잔혹성과 그들의 절대적인 권력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그가 몸담고 있던 해군의 정의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깨닫게 하고 시스템 자체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혁명의 사상을 싹 틔운 결정적 계기였겠죠. 이러한 서사적 맥락에서 볼 때 혁명의 정점에 선 드래곤 역시 세계의 정점 이무 혹은 지백이나 하랄드처럼 이무에게 권능을 부여받은 갈링성이나 샴록 같은 존재들 앞에서 패배를 경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몽키디 가문의 역사를 통해 패배가 갖는 진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검은 수염에게 쓰러진 가프나 이무 앞에서 좌절했던 루피, 그들의 패배는 몰락의 마침표가 아닌 더 큰 도약을 위한 고통스러운 성장통이자 필연적인 전주곡입니다. 현재 백화라는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이 잔혹한 수혈은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일원들이 차례로 겪는 이 패배의 공식은 그들의 짊어진 숙명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문의 운명을 완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 의례이자 세계를 뒤덮은 거대한 어둠을 걷어내기 위한 마지막 전주곡일 뿐입니다. 흔히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 여명, 던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몽키디 가문이 겪어온 시련들은 곧 다가올 여명이 얼마나 찬란할지를 증명하는 역방향의 빛입니다. 가프가 남긴 의지의 잔불은 검은 수염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제작 코비의 가슴 속에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라는 씨앗을 심었고, 루피가 이모 앞에서 겪었던 좌절은 오히려 태양의 신 니카를 각성시키는 도화선이 될 겁니다. 이제 드래곤이 마주할 정점에서의 추락 역시 가문의 일원들이 차례로 겪어온 어둠의 기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이모가 세운 800년의 밤이 가장 깊고 견고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정점에서의 패배를 딛고 일어설 드래곤은 더 이상 혁명군 총사령관이라는 이름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가프의 신념, 루피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혁명을 하나로 묶어 D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의미, 여명의 폭풍을 몰고 오겠죠. 결국 그들의 모든 패배는 패배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어둠이자 세대를 넘어 이어져온 D의 의지가 마침내 세계의 아침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를 태우는 찬란한 연소 과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